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임실 지역에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특별한 민속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벌어지는 강강술래와 달맞이 의식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행사는 임실의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기쁨과 연대감을 선사했으며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행사는 수백 년 전 한 어여쁜 소녀와 그녀 의용감한 오빠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임실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으며 당시 마을은 끊임없는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으며 농사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와 그녀의 오빠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식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고 함께 뛰어노는 즐거운 춤과 노래를 통해 하늘의 신에게 기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달빛이 환하게 밝은 보름달 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원형으로 서서 강강술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과 희망의 춤은 하늘에도 닿은 것인지 그 밤 이후로 하늘은 비를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리기 위해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강강술래와 달맞이를 계속했으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강술래와 달맞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마을의 화합과 신뢰를 다지고 자연에 대한 감사와 경외를 표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전 임실의 소녀와 그녀의 오빠가 시작한 이 전설은 수많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오며 사람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속신앙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며 현대의 임실에서도 축제와 같은 형태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보름달 밤에 강강술래의 전통이 이어질 때 그들은 어쩌면 그 옛날 하늘의 기쁨을 전했던 소녀와 오빠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진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우거진 숲과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 저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 정체 모를 짐승의 출현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밤이 되면 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자신들의 가축이 사라지는 일을 겪고 있었다. 그 소리는 바로 호랑이의 울음소리였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신령님의 뜻을 묻기 위해 마을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사당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당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거주한다고 전해져 왔다. 사당에서 기도를 올리던 중 마을 장로 중 한 사람인 백시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마을을 구할 방법을 알려받았다. 그 꿈에는 마을 옛 전설 속에 전해오던 신비로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꿈속의 호랑이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란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호랑이는 사람의 사고를 시험하고 마을의 평화가 깨졌을 때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호랑이가 마을에 해를 끼친 이유는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산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원래는 마을을 수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였다. 백시 할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곳곳에 깨끗한 연못과 숲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태고적부터 전해오는 의식을 준비하여 사당을 다시 단장하고 마을 수호신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감사의 의식을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울음소리가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백호의 모습으로 다가와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후로 호랑이는 다시 산 깊은 곳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으며 마을의 평화는 다시금 찾아왔다. 강진 마을은 그렇게 호랑이와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강진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며 사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통영에는 깊고 푸른 바다를 휘감은 전설의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의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 붕어와 안전을 약속했다. 그 당시 통영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먹거리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 누구보다 바다가 주는 자비에 감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어느 한여름 태풍이 몰려와 가혹한 파도가 마을과 어귀를 덮쳤다.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은 바람에 휘말리며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그 순간 바다 어딘가에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바로 용왕이었다. 태풍의 눈앞에 나타난 용왕은 하늘로 몸을 치켜 올리더니 거대한 파도를 삼켜버렸다. 순식간에 물결은 잔잔해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커다란 경의와 감사함을 느끼며 용왕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축제는 매해 만물이 푸르름을 되찾는 봄이 올 때쯤에 열리며 마을 사람들은 풍어와 무사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축제 날이 되면 사람들은 가장후한 재화를 모아 바닷가에 두고 용왕께 바치는 제사를 지냈다. 제사의식은 활기찬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고 다양한 전통춤과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용왕의 위엄을 기념하기 위해 힘차게 올려진 깃발들은 바람에 구부러지지 않고 하늘 높이 휘날렸고, 그 곁에서 아이들은 물속에서 용을 흉내 내며 즐겁게 뛰어놀았다. 해가 지고 달빛이 바다를 반짝일 때쯤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각자의 소원을 담은 등불을 바다에 띄웠다. 그 등불들은 잔잔한 물결을 타고 용왕이 있는 곳까지 닿길 기원하며 먼 길을 떠났다.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창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용왕에게 바치는 글과 그림, 음악 등을 발표하며 서로의 기량을 뽐내었다. 그러면 용왕에 대한 새로운 전설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용왕과 함께 끈끈한 유대를 맺어갔다. 용왕의 축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통영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을 기다리며 바다와 그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되새겼다. 이렇게 통영의 민속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용왕의 전설은 한결같이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경주에 자리 잡은 기림사는 그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찰을 방문한 여행자가 있었다. 이 여행자는 문득 기림사에 얽힌 전설을 들었다며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하였다. 그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 기림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낼 당시 이곳은 깊은 숲속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숲 속은 은은한 달빛으로 가득 차고, 나무 사이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영혼의 속삭임 같았다. 기림사는 이 신비로운 달빛에 둘러싸여 밤이면 더욱 신성하게 변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젊은 도공 민수가 기림사를 찾아갔다. 민수는 밤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달빛에 비친 사찰이 한적함을 그리워하곤 했다. 그날 밤도 민수는 사찰에 도착하여 고요한 달빛 아래에서 명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달빛이 절의 중심에 있는 연못을 비추다 그 연못에는 별빛같이 빛나는 것이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간 민수는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연못 중앙에 놓인 연잎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고, 그 상자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조그마한 부적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부적에는 달의 수호자가 깨어나지 않도록 이곳을 지켜라 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부적을 손에 들고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뒤에서 나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승 한 분이 다가왔다. 노승은 미소를 띤 얼굴로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달의 수호자는 이 숲을 지키는 영혼이다. 이 부적은 그를 억제하던 것이니 다시 봉인하도록 하게나. 민수는 충격을 받았으나 부적을 다시 상자에 넣고 연못 위 연잎에 다시 놓았다. 그제야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달빛은 여전히 은은하게 기림사를 비췄다. 노승은 사라지고 없었으나 민수는 그날 밤이 신비로운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기림사는 밤이면 아름다운 달빛으로 물들었고, 민수는 더 자주 그곳을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이 이야기는 경주의 전통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며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기림사를 방문하여 이 전설을 기억하며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 정선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있었다.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우거진 정선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보살핌 덕분에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고, 해마다 산신제를 열어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를 올렸다. 이야기는 이렇다. 정선의 한 마을에 진호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진호는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길을 잃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는 산에서 일을 하다 햇살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일에 몰두한 탓에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에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급히 집을 향하려 했으나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오너라. 진호는 놀랐지만 목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길목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렇게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음날 진호는 궁금한 마음에 대체 그날의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 나섰다. 산을 오르던 그는 어느 때처럼 한적한 숲속에서 해먹에 누워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바로 이 마을의 산신령이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날 도와준 보답으로 내가 너를 돕게 되었구나. 진호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진호는 산신령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둘은 친구가 되었다. 이후로도 진호는 가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산신령을 만나러 숲에 들렀고, 그때마다 산신령은 진호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을 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산신령과의 우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로 인해 산신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몇 년이 지나고 진호는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산신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말해야 한다며 진호에게 다가왔다. 곧 있을 가뭄에 대비하라. 내가 너희 마을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마. 진호는 잠에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즉시 물을 확보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가뭄이 찾아왔지만 정선 마을은 준비 덕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진호와 산신령의 우정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정선의 민속 신앙 속에는 인간과 신령 간의 특별한 인연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